자, 오늘도 하반기 공채 끝나지 않았는데 출발해봐야겠죠? 예. 그럼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2016년 취업 선고를 위한 코너죠. 공채 승리를 위하여에서 오늘 또 취준생들을 위한 기업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이 남자죠. 공대생의 영원한 합격 파트너. 참 수식어가 기가 막힙니다. 뭘 더 해야 되는 거야? 예. 네. 다 한 것 같아 이제.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시각을 잃었다. 무슨 얘기야 또? 시각을 잃었다고 지금. 네. 지난 주말에 사트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시각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시각? 시각 아, 추리. 시각. 네. 아. 그래서 시각을 잃었다고 지금. 시잉 보는 그렇죠. 거. 네. 어. 시각 테스트가 나 너무 클락인 줄 알았잖아. 어려웠대요. 클락인 줄 알았잖아. 아, 시잉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난 그래요? 주 네. 동안 뭐 SK도 서류 발표가 났고 깜짝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면 SK가 이렇게 탈스펙을 하나?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어떻게 달라졌어요? 20배수 뽑았어요 지금 서류를. 그리고 예전 같으면 민혁쌤의 어떤 그런 그 전망이 좀 그렇지. 어긋난 아유. 거네. 어허. 아니 공백기가 3년인 친구가 있는데 네. 서류 합격을 했더라고 SK텔레콤을 2013년에 졸업한 사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근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디자인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졸업한 지가 한 3년 됐음에도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친구가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뭐 자기소개서겠죠 아무래도 예, 자기소개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바뀌다 보니까 SK도 지금 그렇게 전형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CJ가 또 인적성 시험이 있습니다. 네. 네, CJ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많이 지금 좀 술렁이고 있는 구직 시장이 아닌가.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네. 네, 저희가 볼 포기하지 때는 그 민혁 쌤의 어떤 예리한 전망, 예상 이런 게 들어맞으면 뭐 좋은 거지만 네. 또 저희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긋나야 어떤 그 어떤 방송 재료가 되고 또 재미가 있고 또 반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민혁 쌤도 죄송하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남은 하반기 공채도 좀 이렇게 어긋남이 있기를 저는 그러니까 잠깐 여보 잠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K는 자기소개서를 많이 본다고 했는데 내 얘기는 스펙으로 가르고 막 이런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나 안 해. 아니 그게 내 얘기는 좋은 의미에서 어긋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네. 조금 안 될 것 같았던 친구들이 네. 되는 그런 경우. 네, 이번 그런 게 주말에 뭐 무슨 왔으면 안 좋은 일 좋겠어. 있었어요? 기분? 내 주말에 가족들하고 TV를 보는데 당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혼자 나오는 거야. 근데 표정이 그냥 아 예. 제가 주말에 그 주차 테러 맞아요. 나이가 진짜 그런 일이 때문에 있구나. 주말 내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지 네. 않고요. 반갑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이 그 임송아 강사님께서는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래 서 있었네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SK랑 반대되는 또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 드리자면요. 이번에 LG그룹에서는 LG. 굉장히 인적성에서 엄청 많이 떨어뜨릴 것이고 또 떨어뜨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LG생활건강이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거의 면접자가 이제 면접장에 가는 비율이 2배수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웬만큼 이제 면접 가셨다면 좀 합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SK그룹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는 오히려 반대로 LG그룹은 좀 인적성에서 많이 탈락을 시켜서 대부분 이제 면접에서는 어느 정도 합격선에 가까워진 분들이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셔도 저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혁 쌤, 네. LG 그룹 쪽이 뭐 그 시험 담당하신 분들 좀 피곤했나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뽑았죠? LG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방송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송하 쌤 말씀하신 건 이제 생활 건강이고 LG 전자 김종우 채용 담당자님인가요? 김종우님. 그때, 네, 김종우님 그분이 이제 강조하시기를 어허. 정말 그 이공계분들 지원하는 분야의 수업이라든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가산점을 준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초까지 면접이 진행이 되니까 조금 더 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계분들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네. 자 어쨌든 뭐 아까 다시 한번 누차 얘기하지만 SK가 좀 어떤 그 이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탈스펙. 보였다는 거, 네. 탈스펙을 보였다는 건 굉장히 좀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그룹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공채 그룹 어디입니까? 예. 빵은 어디죠? 파리 네. 바게트. 예. 그렇죠. 네. 오늘은 SPC 그룹.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6시 그래요. 마감인 SPC 그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네. 특이한 회사입니다. 면접 전형이나 이런 게. 네. 네, 자 19일 내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6시까지겠죠. 네. 그렇죠. 네, 서류 접수가 마감이라고 합니다. SK그룹 지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SPC그룹 취준생들 인기 많죠? 인기 많아요.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CJ 다음으로
친숙한 기업이고요. 네. 이게 약간 네. CJ E&M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CJ 그죠? E&M 같은 느낌이고 유명한 그렇죠. 제가 브랜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파리바게뜨가 전국의 점포가 네. 3,500개예요. 엄청나요. 진짜 와. 많잖아요. 네. 정말 촌구석 가도 거기에도 다 파리바게뜨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3,500개고 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이것도 이제 SPC BR 코리아에 네. 속해 있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매장이 한 2,000개 돼요. 그러니까 편의점 그 가장 업계 1위인 CU가 전국에 8,000개 정도 있는데 두 개 합치면은 그 회사 못지않은 매장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을 지금 많이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제가 보니까 당초 계획은 한 7, 80명 정도로 SPC 그룹에서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네. 100명으로 지금 인원을 많이 늘려서 늘어났네요.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내일까지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아마 이것도 제가 민혁 쌤한테 좀 예리한 질문 드려보겠지만 네. 예전에 이제 CJ E&M 가시는 분들 중에 TV에서 보는 E&M의 이 느낌이 좋고 근데 만약 방송을 좋아해서 쇼를 좋아해서 가시는 분들이 낭패를 봤거든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은정 아나운서처럼 저처럼 빵 좋아하고 그렇죠. 먹는 거 좋아한다고 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낭패를 거. 이런 보죠. 수도 있지 않을까 의심을 가져보면서 일단 모집 요강과 전혀 어떻게 되는지 송아 쌤께서 좀 알려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빵 좋아하는 여대생들이 우수수 썼다가 우수수 떨어지는 기업이 바로 SPC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친숙한 기업 이미지에 비해 실제 연봉은 상당히 낮은 그런 SPC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서류 마감이 마감된 상태에서 SPC 기업도 놓칠 수가 없을 텐데요. SPC 그룹 하반기 공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채용 공고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6시까지 마감입니다. 마감 지켜서 서류 작성하는 게 기본일 테고요. 이 SPC에서 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SPC, 네트워크스,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전 직무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지원 직무를 보시면요. 지금 경영관리, 재경인사, 교육, 영업, 그리고 보안 운영, 솔루션 개발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이제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그런 외국어, 제2외국어를 굉장히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노려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SPC 그룹 하반기 공채 절차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서류 심사를 거친 뒤에 인적성을 보고 1차, 2차,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총 3차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미각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는 뭐 디자인 테스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채용에서의 어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여러분께서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PC 그룹의 좀 더 자세한 합격 전략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립식품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는 SPC 그룹의 모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상 SPC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상미당이라 그래서 네. 아마 1950년도에 이 잘 회사가 알죠. 네, 상미당이라는 빵집으로 회사로 시작했다고요. 시작을 했어요. 예. 이게 아마 제가 지금 창업주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허씨 집안일 거예요. 네. 이쪽도. 네, 그래서 지금 삼립식품 그 호빵 혹시 광고 기억나세요? 김승기 아나운서? 찬바람이 싸늘하게 이거 모르나요? 알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네, 그때부터 굉장히 그 먹거리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CJ랑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 아마 김승재 아나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쉐이크쉑, 쉑쉑 버거를 갖다 이쪽 SPC에서 강남 또 뉴욕제가 위치에 쉑쉑버거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구 뉴욕제가. 아니 근데 거기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항상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아직도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저기 놀이공원 가서 어트랙션 탈 때 네. 기다린 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항상 그 햄버거 거기는 먹어보겠다고. 그거 먹겠다고 줄을 이게 엄청나게 뭐 무항생제 뭐 이게 뭐 좋게 만든 거래요. 네.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떤 웰빙의 트렌드에 맞춰 또 이 누구시죠? 허이수 실장님이 또 쉑쉑버거를 공격적으로 국내에 또 도입을 했고 나름대로 지금 성공, 매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네. 그 주가도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삼립식품도 사봤는데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큰 해외 반향 투자,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해외 투자나 아까 전에 송아 쌤이 얘기한 대로 외국어 능력이 좀 출중하신 분들은 지원하시면 분명 강점이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참 굉장히 다양한 회사라는 그렇습니다. 예.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다양한 직무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SPC 그룹 여학생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빵 좋아하는 여학생들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경쟁력이 있습니까? 여학생들 경쟁력 없어요. 왜요? 커피 앤 도넛 좋아하는 네, 분들 야. 경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없어요, 사실. 이거를 왜 그래요? 채용한 그 합격자 인원 분포를 보니까 저희 네. 이제 제작진들도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7대3 정도 돼요, 성별. 지금 남자 영상에도 7. 나오고 있는데요. 남자가 한 70%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특수한 그 영업 직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대2. 그만큼 남자분들을 지금 우대하는 경향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영상 보시는 여성분들이 또 많이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전공의 그렇구나. 분포를 보니까 이 회사는 조금 탈스펙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상경계 분들이 지금 영상 나오는 것처럼 절반 정도가 되고요. 네. 그 안에서 또 이제 식품 계열, 인문계 분들, 나머지 이제 공학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주로 남성분들 그리고 경영, 경제 이런 전공자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대표적인 회사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번에 100명 정도 채용을 하니까 아마 뭐 이제 계열사별로 좀 다르겠죠. 뭐 삼립 같은 경우에 또 몇십 명, SPC 같은 경우에 또 몇십 명 이런 식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남성의 채용 규모가 크니까요.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험, 좀 남자 못지않은 어떤 거친 경험, 뭐 대인관계 측면에서 갈등했던 어떤 이런 경험.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뭐 고객 응대를 잘했다. 이런 거는 큰 어떤 메리트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거가 도움될 만한 직군이 잘 없잖아요. 사실상 없는 사실상 거죠. 거의 없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네. 예전에 보면 이제 뭐 그런 큰 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매장 매니저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빵집은 그런 매니저 개념이 없지 않나요? 딱히 없고요. 그냥 이게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직영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또 프랜차이즈 가맹인 경우가 많아서 그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저는 너무 뒤에 나오는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도 이제 글자 수가 긴 부분인데 그걸 너무 경험 위주로 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회사가 또 두드러지는 전형 중에 하나가 디자인 쪽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전 직무가 다 디자인 감각이 지원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 회장님이 조금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을 굉장히 중요시한데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빵을 먹으러 갔더니 그 음료 저기 뭐죠? 그 컵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펭귄 모양도 뭔가 예, 있고. 그런 그치, 거. 그치, 그치. 그리고 그 던킨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오픈한 데는 팩맨이라 그래서 알아, 그 알아. 게임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맞아요. 컵에다가 이렇게 좀 그래서 적용시키고 약간 중절모 그러니까 그렇지. 컵 위에 덮는 뚜껑이 중절모처럼 돼 있어서 굉장히 맞아요. 좀 안 비싸면서도 네. 뭔가 좀 깔끔한 느낌. 맞아요. 컵을 좀 재사용할 수 있는. 네. 그만큼 저게 디자인에 그 관심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면에서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자 디자인하면 여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또 여자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애매하고.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주를 응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어떤 남성적인 어떤 그런 성향, 갈등 관계 조정 이런 게 필요한과 동시에 회사의 성격을 또 고려했을 때는 이런 어떤 안목이나 디자인적인 감각도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금 참고를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빵 만든다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룹은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뭔가 네. 좀 혼재되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자소서를 또 우리 그 민혁 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걸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항목부터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요. 송화 쌤이 좀 짚어주시죠. 네, SPC 자소서 항목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실제 면접에서 그대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면접 문항, 자소서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항목은 당사 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와 본인의 향후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1000자 이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문항을 보면요. 2번에서는 당사의 핵심 가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이 부합하는 면 그리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똑같이 1000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항을 보시면요.
해당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확실히 당사 지원 동기와는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1000자씩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를 또 인성적 그리고 직무적으로 나누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항을 보시면요. SPC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남들보다 뛰어난 점, 그리고 직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천자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길고 또 복잡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SPC의 포인트니까 수요일까지 잘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별다른 건 없고 깨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SPC 같은 경우에는 직무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영업점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역에 있는 뭐 신분당선 오버출구 앞에 있는 SPC 매장을 가시면 거기는 이제 신입사원의 교육 장소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반드시 해당 영업점에서의 어떤 근무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SPC 강남역점에 혹시나 가시면 현직자를 만나서 또 어떤 조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SPC 자소서 합격 전략 스튜디오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 각 항목별로 정말 식상하지 않게 잘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쓰려면 좀 말이 어떻게 어렵죠. 어떤 식상하지 않게 누군 뭐 네. 식상하게 쓰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뭐 식상하게 쓰고 싶지 않지. 네, 그런 전략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네, 그렇습니다. 전략들이 있을까요? 사실 근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많은 지원자들이 다 빵파리 또는 아이스크림 파리. 그러니까 이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당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 앞에 항상 아침에 뭐 아침을 열어주는 무슨 뭐 식빵 냄새 내 얘기했던 아까,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아까 얘기죠. 제가 얘기했던 대로 네.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야. 엠넷 저기 아까 ENM? ENM처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무 자체가 직접 내가 빵을 파는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옛날 추억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렸을 적 경험을 갖다 회상하면서 호빵만 먹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는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런 어떤 접근을 좀 피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라 안 할 것 자소서- 같은데 다 해요, 이렇게? 아휴, 깜짝 놀랐을 거야 지금. 에? 놀랄 거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왜 또 내 얘기를 하나 이럴 때 정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직무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회사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홈페이지 내용만 조사하고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우를 좀 범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500자에서 1000자란 말이죠. 네. 1000자 쓰셔야 됩니다. 네, 이런 기초적인 질문도 지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자 이상 1000자니까 선생님 몇 자를 채워야 되나요? 750자가 좋을까요?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한 700자 정도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다 해봤자 4,0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이 글자 수는 최대한 1000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좀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번 뭐였나요?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한 다음에 성취하고 싶은 목표. 이건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좋을까요? 총 항목이 4개입니다. 그리고 SPC가 아주 그 전략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1번과 4번은 네. 미래 지향 쪽으로 쓰시길 바라고요. 어허. 2번과 3번은 입증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거가 있어야겠네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2번과 3번은 경험으로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1번과 4번은 사실상 경험을 기반으로 쓰지 마시고 입사 후에 구체적으로 내가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기여할지에 대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인사 담당자는 그래서 1번과 4번을 볼 때 동사를 봐요. 굉장히 단순해.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이렇게 볼 때 동사가 좀 미래형으로 끝나면 일단 읽을 거예요. 1번하고 4번을. 근데 1번하고 4번을 그냥 경험 기반으로 뭐뭐 했다. 어디서 무슨 경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질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SPC 인사전략 부문 그 채용 담당자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례 여러 가지를 갖다 장황하게 쓰기보다는 지원자가 하나의 사례라도 좀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기술하는 게 우리가 좀 평가하기 좀 용이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고 또 한 가지 추가한 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다는 점을 자기소개서에 드러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번과 4번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 브랜드를 하나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하나의 브랜드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예. 네, SPC에 내가 지원을 한다.
파리 크루아상에 내가 지금 파리 바게뜨가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파리 바게뜨에 지원합니다. 이러면 탈락하는 거야. 파리 바게뜨는 회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고 그 회사 이름은 파리 크루아상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명과 그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 제품명을 좀 구분을 해서 파리 크라상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파리. 그렇죠. 파리 크루아상 안에 파리 크루아상이 있고요. 약간 좀 고급 매장이잖아요. 서울역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법인명이 그렇지. 파리 크라상이고 그 밑에 그렇지. 브랜드명 중에 파리 파리 크라상도 있고 그렇죠. 바게트도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 안에 겔스가 있듯이. 그러니까 저는 파리 많은 크라상도 애들이 브랜드만인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뭐 우리가 뭐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네. 그 회사에 지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회사명과 브랜드명을 착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낀대요. 인사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안 하고 지원하나. 그래서 그런 자소서는 반드시 탈락시키니까요. 지금 한번 점검을. 그러니까 그게 BR 코리아 중요하네. 안에 던킨 도너츠와 베스킨 라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는 구분되는데. 그렇지. 내가 베스킨 라빈스에 지원합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BR 코리아에 지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1번 그러니까 항목에 이제 지금 명시해야 됩니다. 크라상처럼 법인명과 그렇죠. 어떤 브랜드명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고 저희 회사는 그러잖아요. 네. 연합뉴스 TV가 법인명이자 채널명이에요. 뭐 그런 거. 그런 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브랜드가 여러 개다 보니까 누구나 좀 다 쓸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를수록 나열만 하고 좀 두루뭉술하게 좋다는 식으로 넘긴 친구 많을 것 같은데 브랜드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쓴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좋은 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삼립호빵, 삼립식품에 내가 지원을 한다면 네. 삼립호빵을 갖다 직접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립호빵을 예를 들어서 어디 편의점에 내가 판매를 하는데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건너편에 있는 우리 계열사인 파스쿠치랑 뭔가 마케팅 전략을 내가 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립호빵을 팔 때 다른 브랜드랑 같이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어디 구매하시면 파스쿠치에서 뭐 그렇게 아메리카노 500원을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내가 전략을 짜서 한번 기획해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1번이나 4번 항목에 여러분들이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당근 같은 경우도 편의점에 판매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렇죠. 단순한 저도 그렇지만 뭐 단순하게 호빵을 더 맛있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만 접근을 하면은 떨어지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네요. 예. 뭐 어디 사실 요새 호빵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호빵을 판매하게 만들기보다는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또는 고객을 좀 내가 좀 타겟팅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어떤 제품과 소위 이렇게 끼워 팔기? 패키지 상품. 그렇죠.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좀 제시하신다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소서 합격 사례를 가지고 그렇죠. 얘기해 보면 좋을 저희가 것 가장 좀 같은데요. 궁금해하는 건데. 네, 샘플 있죠? 네. 내가 구해오려고 내가 어디서 났어요? 제 수강생 합격 어. 한 친구. 그러니까 SPC? 최종에 입사 안 해.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이 친구 CJ로 갔어요. 잘 보셨네요. 면접일이 겹쳐가지고 이제 CJ 제일제당에 입사한 그러니까 네. 공개에도 전혀 무방한 자기소개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보시면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지원 동기 항목이에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나가고 있죠. 이 친구 자소서가 이렇게 썼어요. 삼립식품과 고객이 함께하는 상생, 네, 금강산도 식후경 먹는 게 남는 거다와 같은 속담을 이제 인용을 해서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귀해서 많이 먹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잘 먹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대표 식품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삼립식품의 신선한 먹거리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하.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죠. 미래지향적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회사에 대해서 막 무리하게 칭찬한다거나 또는 본인의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분이 잘한 게 지금의 이 회사가 추구하는 전략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도 단 음식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그 맛있고 이런 좀 자극적인 음식보다도 천연 효모빵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식, 그러니까 웰빙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사의 전략들을 잘 이해를 근데 해서 이런 거는 최근 네. 들어서지 솔직히 삼립이라는 게 예전부터 맞아요. 전통적인 기업인데 달고 이런 거.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해서 명실상부한 대표 기업 됐다는 건 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아, 그래요? 돼요. 예.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한 대로 뒤에 사실 옛날에 내용이 이제 뭐 그런 빵들, 뭐 네. 호빵부터 맛있는 달짝지근한 우리가 네. 좀 어려웠을 때부터 그 먹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더
집착도 있었고 또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그걸 충족시켜준 기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는 민혁 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자소서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칭찬할 만한 점은 이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을 잘 짚어줬어요. 방향을.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웰빙 건강 푸드. 그렇죠. 네. 건강하게 식품을 이제 판매를 해야 이제 고객들도 눈을 돌린다는 점을 잘 짚어준 훌륭한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1번은 미래지향적으로 써야 된다. 네. 이거를 잘 지킨 자소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다음에는 또 직무 경험이 있는데 이건 그렇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아까 저기 입증형이라고 했어요, 이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3번 항목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적용을 하실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계속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제목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정직 팀 700만 불 오더 수주. 삼립식품의 영업사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가 이제 정직이고 같은 친구예요, 이거 좀 같은 분입니다. 네, 같은 분이고요. 고객 거래처들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자세로 영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한세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한세 실업에 의류회사 해외 수출부서 인턴에 도전하여 정직한 자세로 고객 업체를 응대하는 방법을 배웠고 앞으로 이러한 투명한 자세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험을 씁니다. 6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할 때 바이어와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가 의류 부자재를 제공하는 협력사보다도 단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사고 위험이 낮고 품질 경쟁력이 우수한 부자재를 이용을 해서 팀 내에 2013년 1분기 700만 불 오더를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렇게. 입증형이. 네. 입증형이 됐긴 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잘한 점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직접 내가 고객을 응대하는 일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시면 업체라든지 바이어, 거래처, 파트너십 이런 식으로 B2B 관점에 있어서 본인이 상생했고 정직했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네. SPC 지금 아까 2번 항목을 보면 생활 신조를 쓰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핵심 가치를 한번 살펴보고 첫 번째 SPC의 핵심 가치가 정직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혁신이고 세 번째가 열정인데 거기에 착안해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시간 관계에서 저도 좀 뭐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일단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네, 자, 예, 4번 같은 경우는 그 보니까 3번이나 같은 직무에 대한 질문인데 그렇죠. 이것도 결과적으로 잘 풀지 않으면은 한 얘기 또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4번은 본인의 강점을 쓰고 그거를 입사 후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본인의 강점이 무슨 서비스 마인드다, 뭐 기획력이다, 고객 응대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강점만 강조하다가 천자를 또 채우지를 못하고 그렇게 끝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뒤에 나오는 구체적으로 직무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최소한 고민을 많이 500자 해봐야겠네요. 이상은 기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면접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특이해요. 텐데요. 네. 정말 여기 특이하더라고요. 관능 면접이라고 저는 이름을 내가 가야 돼. 네, 맛보는 거. 네 처음 맞아요. 들어봐서 맞아, 좀 새로운데 취준생들 중에서도 이거를 뭐 처음 접해서 좀 당혹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뭘 보는 건가요? 건강 검진이죠.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제가 볼 때는 신체 검사야? 그러니까 지금 김승재 아나운서나 저 같은 경우는 탈락이에요. 왜요? 후각이나 미각을 잃었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여기는 후각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향. 몇 가지 향을 이렇게 맡아서 이게 어떤 향인지 본인이 감지한 향의 특성을 뭐 단어로 써라. 근데 이 상황에서 네. 만약에 내가 원한다고 걸리는 거 아니지? 물론 건강 관리 개념도 있지만 네. 이렇게 재수없게 감기 걸리면은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어.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거를 어떻게 대비했는지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한 달 전부터 금연한 친구도 있고요. 당일 점심을 안 먹고 맹물로 배 채우고 실제로 혹시나 내가 그것도 제대로 평가를 못할 평가의 거야. 척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이런 것들도 자기 관리 능력이기 때문에 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이게 혀끓이로 이렇게 혀 계속 청소하고 그렇죠. 미각 느껴야 되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요새 진짜 사나이에서 서인 형이 엄청 닦더라고 혀를. 네, 그래서 참 건강 보기는 관리를 그런데 잘 하셔야 네, 된다. 좋대요. 이게 중요하대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생소하다고 그렇게 겁낼 그런 면접은 아닐 것 이거 같아요. 해본 사람 있어요 주변에? 있어. 아까 전에 이분도 어떻대요? 네. 자기소개서 안 어렵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다면 듭니다. 이걸로는 뭐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닐 테고. 근데 떨어진대요. 당락을 실제로. 좌우한대요. 이걸로도 실제 네. 그래요? 신맛이나 뭐 단맛 이런 거 구분을 또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락자들은 이런 어떤 필기 전형이 됐든 이런 특이한 전형이 됐든 탈락하시는 분들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에는 포함이 맞아요.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저기 그 얘기했었는데 먹는 거를 마냥 좋아하는 사람 말고 네. 먹는 것도 디테일하게 어떤 맛을 좀 살릴 줄 아는 사람이라든지 미식가게 지린 사람들은 이런데 식품회사가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그 임원분 사장님이 아마 여자 사장님도 계시대요. 그분이 그렇게 그 맛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한대요, 회의 때. 그래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좀 노이로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갖춰야 된다는. 어허. 그 뭐 연구개발 직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무에서 그러겠죠. 원하는 네. 거니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1차 면접에서 이 관능 면접만 보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실무진 면접도 같이 보면서 그렇죠. 합격이 실무진 나- 면접이 특히나 SPC는 중요하고 총 3단계 면접을 봅니다. 세 단계요? 네, 실무진이 이제 1차 면접인데요. 실무진 면접 때 영어 면접과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있는데 네.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사전에 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인적성 합격자 발표를 할 때 합격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줘요.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원가 절감을 위해 협력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 그렇죠. 네, 구매 3요소가 무엇이냐. 뭐 그 가운데 구매 3요소는 퀄러티, 델리버리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약간 경영학 원론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주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고 네. 영어 면접이 저는 오히려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한대? 영어 실제로 그 저도 포스코에 있을 때 그 원어민이 2명이 있었어요. 그 영어 강사, 계약직 분들인데 외부인인 거네. 네, 샘이랑 뭐 제임스 뭐 이런 사람들, 쌤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저게 물어보는 거죠. 그냥 오늘 어떻게 왔니? 여기 올 때. 또는 뭐 돈이 중요하니 뭐 개인의 성취가 중요하니. 실제로 이 구술 면접.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토익 공부만 한 친구들은 말을 못하지. 돈이 당연히.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할 때 그거를 영어로 설명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이윤정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합격하겠지만 어. 이 회사 자체가 제가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송하 쌤도 잘 짚어주셨는데 서류 전형에 말하기 점수가 없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아, 여긴 토익뿐만이 아니라 말하기 점수가 필수인 회사라서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만큼 네. 글로벌화를 또 선도하고 맞아요. 있고 또 네. 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라는 걸 겁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네. 저희가 뭐 많이 알아봤지만 그 SPC 그룹 공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오늘 뭐 들으면서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겠고 또 이 부분은 내 생각이 맞았구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문혁 쌤께서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네. 끝으로 애킬 수 있는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는 다른 경쟁사와 비교를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면접 질문 중에서 파리 크루아상이 왜 뚜레쥬르보다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보면 그냥 평소에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면 그냥 전 빵이 좋은데요. 이렇게로밖에 대답을 할 저 수밖에 그 고민 없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니까 단순히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파리 크루아상이다 또는 삼립식품이라 해서 그 회사만 대비하지 마시고 동종 업계 좀 범위를 넓혀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그래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뚜레쥬르가 아무리 매장을 크게 넓혀도 파리를 따라갈 수 없는 뭔가 못 따라가요. 그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네. CJ 실제로 푸드빌 합격해서 연수원에서도 그런 거 합격한 애들도 파리 바게트를 좋아한대요. 본인들이 푸드빌 뚜레쥬르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비슷한 빵이 있는데도 네. 뭔가 모를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그래도 CJ보다는 SPC가 규모가 훨씬 크죠. 작잖아요.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그죠? CJ가 훨씬 크고. CJ는 다른 또 계열사들하고 또 재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로 보면 이제 CJ가 큰데 그래도 이제 선호도는 SPC가 높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맞춰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